R 선물, R 브리드 선물, 브리드 선물, 오리드 선물, 오리드 선물. 자, 그러면은 제일 묵직한 그 극대극소. 와, 이게 너무 묵직하죠, 진짜로. 그 단원 자체가 많이 헤비합니다. 자, 개념적인 거를 처음부터 다다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본론 위주로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흰 거 어디 갔지? 자, 일단은 도함수 활용해서 순서를 놓고 본다면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최소, 그죠? 그게 지금 요 단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증가와 감소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구간 안에서 기울기가 양수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그 원래는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아예 통째로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 존재 조건. 이게 증가감소랑 무슨 상관이야? 이 역함수 존재 조건 안에 증가감소가 있어요.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정의가 뭐냐? 그죠? 우리 수학 하에서도 배웠었죠? 1대1 함수이면서 공력이 치역과 똑같은 함수. 그죠? 그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안해. 나 분필 하나만 갖고 올게. 깨져버렸어.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왜 두 종류로 나누냐? 원래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이 원소가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딴 거 나오면 딴 거 나온다. 그쵸? 뭐 x좌표가 x1, x2 있으면 둘이 함수 값이 같지 않다. 어느 걸 잡더라도.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연속함수라고 한다면 안 끊겨 있잖아요. 안 끊겨 있으니까 계속 연결되는데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나요? 안 되죠. 왜? 서로 다른 x에서 똑같은 함수 값을 가져요. 1대1 함수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 x가 다르면 y가 다른 애들로 나와야 되는데 y가 지금 똑같은 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x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안 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속함수 입장에서는 1대1 함수가 나오려면 에라 증가만 하거나 함수만 하거나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알았어. 안녕. 다음 시간엔 더 줄게. 오케이? 아유, 미안. 우리 세연이. 멋쟁이 세연이. 자, 아무튼 지금 정말 집에 가고 싶었나 봐. 클리닉 하고 있는데 정말 집에 가고 싶었나 봐.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함수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인 경우밖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격과 치역이 똑같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항함수 중에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면 플러스 무한대. 그쵸? 최고 측에서가 양변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력은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범위, 치역도 실수 전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경우는 사실 수투에는 없어요. 보통 이제 수학하에서나 이제 이걸 가지고 1대1 대응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지 수투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신경 안 써도 돼요. 1대1 함수면 웬만하면 1대1 대응이라 역함수가 다 존재하는구나 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증가감소하면서 계속 역함수가 존재할 때 막 이런 얘기를 보게 될 거라서 그래요. 수능 끝날 때까지. 오케이? 자, 그때 전부 다 뭐라고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다함수로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함수는 원래 저희가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라는 거죠. 감소함수는 작은 거, 큰 거 넣으면 함수값이 더 작아진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더 커졌는데 함수값 더 커진다. 그럼 이건 뭐 증가죠. 커질 때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처럼 커질 때 작아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감소함수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x 지점에서. 자, 근데 이거를 미분이 가능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완만한 곡선인 상태. 단순하게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 상태로 놓고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점이든 걔네는 순간 변화율이 다 얼마로 나와요? 다 음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구간 안에서 통째로 음수로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소, 음수래다. 얘는 감소. 너는 이상하다. 자, 증가합니다. 괜찮아요.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양수로 나와주면 되는구나. 반대로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도함수가 구간 전체에서 음수로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자, 증가함수의 정의가 그러면 얘예요? 구간 전체에서 증가함수가 이거일까? 당연히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정의예요. 얘가 정의. 그 무엇도 다 떠나서 얘만 만족하면 무조건 증가함수예요. 얘는 야매예요. 괜찮아요? 야매. 근데 왜 쓰는 거예요? 되니까 쓰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해서 쓰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3차 함수 중에서 x세제곱 얘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뭐야? 얘는 증가함수 맞잖아요. 그쵸? 증가함수 맞죠? 진짜 증가함수인가?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얘는 3x제곱이에요. 3x제곱이면 뭐 2차 함수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딴 데는 기울기 다 양수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0일 때 지금 기울기가 빵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실수 전체에서 양수인 게 맞아요? 진짜? f'0이 지금 얼마예요? 0이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양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x가 0일 때 빼고 나머지만 양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0 빼고 나머지만 기울기가 양수.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0에서도 증가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로 판단이 돼요? 안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대로 가요. 딱 0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럼 0을 한번 보자. 0. 그러면은 우극한. 물론 수렴값은 0이에요. 근데 이때 함수값은 어때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괜찮아요? 커요. 다만 수렴값이 0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극한이라고 한다면 왼쪽 점은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렇죠? x가 음수에서 다음수 나오니까. 다만 수렴값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인 지점은 어때요?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죠? 증가함수가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증가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미분계수가 원래는 양수지만 수렴값이 0이라서 우미분계수가 지금 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좌미분계수도 원래는 양수지만 수렴값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0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보다는 우극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양수. 그죠? 얘도 지금 좌미분계수는 도함수의 좌극한에 가까운 거예요. 0 플러스예요. 둘 다. 괜찮죠? 다만 수렴값이 0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등호 넣어야 되겠다. 그쵸? 왜? 그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야죠. 그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등호 넣고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럼 f'x가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면 증가함수라고 본다고? 그럼 나도 좀. 그죠? 나도 좀 해줘. 형, 괜찮아요?
나도 지금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커 놨잖아. 그럼 나도 증가함수 시켜줘. 아니, 돼요? 안 되죠. 증가를 아예 안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등호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딱 어느 경우에 넣는 거예요? 얘처럼 기울기가 잠깐 0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잠깐 0 되는 거예요. 왜? 잠깐 0 되는 거는 그냥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느낌? 설악산을 등반을 하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냥 다시 등반하는 느낌. 그러니까 얘는 계속 증가 중에 있는 상태가 맞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진짜로 증가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증가를 포함해줘야 된다. 0 플러스까지만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해주면 돼요. 그쵸? 얘도 등호를 넣어주는데 0 마이너스까지만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등호를 언제 넣고 언제 안 넣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볼게. 저기 지금 이거 등호 문제 되는 애는 딱 뭐밖에 없어요? 상수함수밖에 없어요. 상수함수. 그런데 다항함수에서 상수함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결론은 곡선 나왔다. 그냥 등호 다 집어넣어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호 다 집어넣고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증가한다. 구간에서 증가한다. 등호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상수함수 제외. 그렇죠. 0 플러스까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소함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f'x가 음수. 자, 똑같이 등호 넣어주면 됩니다. 상수 제외하고. 자, 그럼 이걸로 문제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레벨 1은 간단하니까 4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대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대요.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가 다 음수면 돼요. 자, 곡선이기 때문에 0까지 포함시켜도 됩니다. 한마디로 f'x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얘는 감소하는 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울기가 음수여야 감소를 합니다. 기울기가 음수여야 감소하니까 그쵸? 등호 넣어도 됩니다. 근데 도함수가 이차함수잖아요. 그럼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자, 방부등식이 어려울 때는 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자, 이거 수식으로 풀 수 있어요? 판별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게 판별식을 쓸 수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판별식을 쓸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있어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 없죠. 함수로 들어가는 수밖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요. 그쵸? 걔가 전부 음수로 나오면 된다고요. 그쵸? 등호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실수에서 이거 성립해야 되니까 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그쵸?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나오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에 판별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굳이 한번 해볼게요. 대칭축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대칭축 3분의 k예요. 자, 얘는 3분의 k 집어넣어주면 9분의 k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자, 3분의 k 집어넣으면 3분의 2k제곱. 자,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판별식하고 똑같이 생겼죠. 당연한 결론이에요. 당연한 결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3분의 k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삼부터 3 사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시간 아껴야 돼요. 시간 아껴야 돼요. 진짜 딴 거 하면 안 돼. 진짜로. 자, 저기 7번 한번 해볼게요. 7번. 자,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아마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감소함수라는 뜻이죠.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잠깐 0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미분해보면 얘는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맞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 감소함수니까 위로 블록해야 되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네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한 개 나와요. 0일 때 한 개 나옵니다. 등호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레벨 2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13번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절대값은 수식적으로는 무조건 그렇죠.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가 2a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려면 A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A 범위가 지금 안 나와서 응? 아니 둘 다다 그치 1번은 안 되죠. 그럼 2번은? 지금 이게 수식이 어떤 해석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거든. 나눈 거는 잘 나눴는데 수식의 의미가 지금 부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프적으로 사실 해석을 해주는 게 더 낫긴 할 거야. 지금 근데 조금 애매해요. 이게. 답은 안 나? 근데 답은 맞았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A를 꼭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싶어서. 저거 어떻게 풀었지? 등호는 뭐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걸로 그냥 잡은 건가? 얘는 왜? 얘는 왜? 맞기는 해. 하하 화이팅.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지? 저 정확하네. 오케이, 제대로 풀었네요. 네. 응?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화이팅. 얘를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절대값을 조금 풀어 헤치고, 했네? 하고 했네. 오케이. 자, 이거 조금 내용 좀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이걸 그대로 미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딱 어때요? 여기 EA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그죠?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는 구간에 따른 함수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 x가 2a보다 커나 같은 경우에는 x세제곱, 6x제곱 그대로 나가니까 15x 빼기 30a 플러스 3. 자, 그리고 x가 2a보다 작을 때는 x세제곱, 6x제곱 빼기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차피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분 가능한 경우만 양수해요.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대로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지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한번 해보면 뭐 2a만 나중에 따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얘대로 판단하고 얘는 얘대로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얘는 x가 2a보다 큰 경우 이거 등호 들어오면 안 돼요. 얘는 2a에서 미분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x제곱 12x 15 2a보다 작을 때는 3x제곱 12x 빼기 15 그렇죠? 둘이 기울기가 얼마 차이 나요? 똑같은 x 지점에서 30 차이 나요. 괜찮아요? 얘가 30이 더 커요. 여기서 그냥 판별식을 해주면은 만약에 내가 수식적으로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 들어가도 돼요. 돼요. 근데 뭔지 모르고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의미가 하나도 없으면 판별식 쓰는 게 되게 위험해져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지금 15 차이 난다고요. 15 차이 난다고요. 15 차이 난다고요. 괜찮아요? 자, 저기 위에 있는 게 f'x 자, 얘도 f'x예요. 다만 얘는 지금 x가 2a보다 큰 것만, 얘는 x가 2a보다 작은 것만이에요. 괜찮죠? 구간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5랑 1에서 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5랑 1을 기준으로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a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x가 2a가 어딘지 모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가 2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2a보다 큰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와! 도함수가 이러다가 이러고 있어요. 미분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오케이? 자, 얘는 부호 판정해 보면은 다시 한번 도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양수 마이너스 5가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5에서 2a가 될 때까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양수 나와요.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와, 마이너스 5가 되는 그 지점까지는 증가하다가 기울기 빵. 괜찮죠? 마이너스 5에서 기울기 빵. 그러다가 2a가 되는 지점까지 감소해서 나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급격하게 30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울기 빵 됐다가 다시 또 늘어나요.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괜찮아요? 자, 이게 지금 y는 fx예요. 지금 왼쪽 거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안 하죠.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감소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부호가 음수가 존재하는 순간 무조건 감소가 존재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2a는 어디 써야 될까요? 위는 고려할 대상이 돼요? 안 되죠. 얘는 죄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음수 나오는 거예요. 시근이 없으니까. 다 양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얘라는 거야. 판별식 양수이네. 얘 때문에 지금 구간 안에서 기울기가 음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되니까 EA는 오른쪽으로 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수가 자꾸 생겨버리니까. 만약에 EA가 일로 가버리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EA가 오른쪽으로 나와버리면 여기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또 증가하고 확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EA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그치, 이게 됐지. 그러니까 푸는 게 어떤 느낌으로 푼지는 알 것 같아. 근데 확신은 들었어요? 결론은 그 확신을 위해서 더 보는 거니까 화이팅. 그치, 어떤 느낌인지 돼요? 그치. 근데 너무 쉽지. 이게 잘 돼요. 자, 내가 풀어서 답을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답이 확실해 라는 그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EA가 어때요? EA보다 왼쪽에서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같다 기울기가 양수 음수 나오는 경계선이죠. 그러면 EA는 마이너스와의 관계가 중요할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보다 어때야 돼요? 그치? 같은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EA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어느 정도로 와야 돼요? 이 정도로는 와야죠. 그쵸? EA가. 그래야만 감소하다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상태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게 초록색 이거를 연결시켜 보면은 EA가 될 때까지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기울기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멈춘 데가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기울기가 확 늘어나요. 확 늘어나는데 기울기가 0 돼요. 그쵸? 0 돼요. 0 되다가 다시 또 기울기가 커지는 상태. 이게 지금 이 그래프예요. 이렇게 나오면 EA가 지금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E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저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항상 부등호까지 마스터하는 게 3등급, 등호까지 마스터하는 게 2등급이에요. 그쵸? 등호까지 마스터하는 게. 자, 그러면은 그러면 등호를 마스터하는 친구가 2등급이라는 게 아니고 2등급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등급이 아니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EA가 여기 있다. 항상 등호는 해봐야 확실해요. 괜찮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빵 돼요. 기울기가 빵 되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15가 돼요. 기울기가 갑자기 15가 되는데 또 빵 나왔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 상태가 돼요. 자, 이 지점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이거 좌극한보다 크죠?
우카는 아예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는 지금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체적인 그림은 도함수 가지고 부호 판정으로 끝내고요. 이렇게 미분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증가인지 아닌지 다 따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A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로 가능한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천천히 했냐면 역시나 모의고사 문제예요. 내신 출제율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은 구간에서 증가 감소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 보여달라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레벨 1은 그냥 패스할게요. 자, 레벨 2로 봅시다. 자, 간단하게 29번 한번 해볼게요. 29번. 너무 감소만 해가지고 증가 좀 해봅시다. 24번. 그죠?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 찾으면 돼요. 그죠?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 찾으면 됩니다. 도함수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라서 그냥 두근 사이 범위라고 생각해도 돼요. 등호는 들어갑니다. 등호는 들어가요.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안 해도 돼요. 이거 양수인 구간 찾으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랑 2에서 근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 그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구나. 자, 그러면 이런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어차피 2번 단원에서 해야 되죠?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극대극소 단원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해요. 자, 딱 0인 상태를 봅시다. 여기서 기울기가 0 나오는구나. 그쵸?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이에요. 자, 얘 기울기 0이에요. 증가하다가 기울기 0이야. 그럼 증가하다가 0 나오면 얘보다는 더 위에 있겠죠? 대충 내려가다가 말게요. 한 이쯤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대충.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 빵 나와야 되겠네.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빵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해요. 내려가겠네. 그쵸? 이게 지금 이함수 그래프죠?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인지만 이용해주면 우리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죠? 원시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는 언제 최대예요?
기울기는 도함수가 최대인 지점이 기울기 최대인 지점이죠. 딱 정가운데요. 오케이. 그래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3차 함수는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에요. 무조건 점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느 선생님들은 변곡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곡점이 맞기는 한데 미적분을 모르는 학생들한테 변곡점 얘기하는 게 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칭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칭점. 3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점이 생깁니다. 도함수의 대칭축이 대칭지점이에요. 도함수의 대칭축이. 오케이. 자, 어차피 그 3차 함수 그래프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여기서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감소의 양끝점, 증가하는 구간 전체를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지금 25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fx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ax 마이너스 4 이게 구간 1부터 2 사이에서 증가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 구간에 1, 2가 포함되어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간 1, 2에서 증가할 때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1, 2에서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증가 구간 중에 1, 2가 있다라는 거예요. 1, 2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와,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잠깐만.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판별식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은 음수면은 이게 죄다 음수, 기울기가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칭축은 심지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근데 1부터 2 사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1은 오른쪽에 있을 거고 2도 오른쪽에 있을 거야. 둘 다 어차피 양수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1, 2. 그 구간에서 양수가 나오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예요? 2차 함수. 수학상에서 했었던 2차 함수의 근해분리, 실근의 위치 판정. 딱 그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를 좀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할 건 별거 있냐? 없어요. 얘가 요 구간 안에서만 양수면 되는 거잖아요. 구간에서 제일 작은 게 2죠. F'2가 그냥 양수면 끝나는 거예요. 얘만 양수면 어차피 다 양수잖아요. 오케이. 자,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3등급. 자,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고민 중. 돼요. 그죠? 됩니다. 왜? 만약에 이가 여기서 나오더라도 2일 때가 기울기가 빵인 거고 구간 전체에서 양수가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 닫힌 구간이라도 증가하다가 기울기 빵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왼쪽 점보다 더 큰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닫힌 구간이었어도 2가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4, 3, 12 플러스 4 플러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 같다. 그래서 A가 최소 8은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비슷한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조금만 어렵게 갈게. 28번. 구간이 좀 여러 개 나와 있어서 뭐 별로 어렵진 않겠다, 그냥.
그죠? 얘는 뭐 근의 분리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뭐 모든 구간에서 증가 감소가 딱 나오잖아요. 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증가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감소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때가 기울기가 빵이겠죠. 1도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더 쉬웠어. 미안해. 자, 수투는 그래프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5단원 들어서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걸 습관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함수 추론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어유, 다들 잘 풀었어요. 자, 어차피 얘는 미분을 해보면 최고차 계수가 3차 함수라서 미분 안에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자, 그게 지금 증가감소 증가 다 튀어나오네. 그쵸? 그럼 몰라. 그냥 일단은 양음 양이 나오겠죠. 양음 양. 그쵸? 증가감소 증가.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때가 증가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크면 감소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겠지 뭐. 그쵸?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증가인데 1보다 작을 땐 감소예요. 그럼 여기도 또 1일 때가 0 나오겠죠. 그쵸? 최고차 계수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네요. 아이고, 근의 분리까지도 필요가 없는 상태네요. 얘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답은 어떻게 되지? 3x 제곱 3x 5인 마유 A는 2분의 3이네요. B가 마육이고 마구. 그쵸? 답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와 증가감소에 관련된 거. 저기 31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31번만.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fx, 원함수가 아니고요. 도함수예요. 도함수. 얘는 기울기 함수입니다. 기울기 함수는 값보다는 부호가 중요해요.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중요합니다. x좌표는 중요하지만 y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한 건 아니고 부호가 먼저 중요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다 맞았어. 기쁘다. 다 맞았어. 자, 마이너스 바운드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 맞아요. 틀렸어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 그쵸? 당연히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증가. 증가. 다 말도 안 되죠. 1부터 2는 감소. 맞아요. 2부터 3도 감소. 2부터 무한대는 증가. 이건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고 fx는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습니다. 자, 33번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이 감소하는 구간 어떻게 구하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만 한번 고민해 봐요. 1분 있다가 힌트 좀 갈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하는 거는 아예 fx 제곱 전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솔직히 생각해 봐요. 지금 이건 fx 그래프예요. fx 제곱 그래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뭘로 본다고요? 도함수 가지고 본다고요. 도함수 가지고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본다고요. 저기 도함수가 왜 도함수인지 알아요? 이름이? 도함수 정의할 때 내가 이거 미분계수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도함수의 한자가 뭘까요? 함수의 한자는 상자 함자의 숫자 수예요. 그냥 상자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결론 나오는 거. 그렇죠? 위장통처럼 생긴 상자에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게 하는 그런 상자. 그래서 그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함수에서 얘기하는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이게 근본 도자예요. 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함수를 해석하려면 도함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도함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왜? 아까 봤잖아. 함수가 아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겠구나. 도함수만 알면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다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fx 제곱 전체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모르니까 당연히 뭘 구한다? 도함수를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y 프라임 2분하니까 2fx 곱하기 f 프라임 x예요. 얘가 음수인 경우만 보면 된다 라는 거예요. 함수값하고 기울기가 부호 반대로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내가 증간표를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얘는 증간표 안 쓰고 보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증간표를 한번 좀 써볼게요. 왜냐면 지금 답 나온 사람들이 답이 지금 반반 갈렸어. 2번 반, 3번 반.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F랑 F'의 부호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X를 기준으로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숫자 값들은 A, B, C, 빵, D, E, F, 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A, B, C, D, E, F, G로만 잡을게요. A, B, C, D, E, F, G. X가 A인 경우, B인 경우, C, D, E, F, G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기울기를 한 번만 볼게요. 그 사이.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값, 기울기가 BDF에서 빵 나와요. 그렇죠? BDF에서 빵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B보다 왼쪽에서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죠? 양. 그쵸?
그러면 B와 C? 아니 뭐 B와 D 사이는 그냥 계속 감소잖아요. 그럼 계속 음수로 나오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D부터 F까지는 증가만 하니까 양양양. 그러면 F부터 오른쪽은 다 감소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함수값을 한 번만 볼게요. 아예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예 함수값 자체도 부으러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딱 A, C, E, G가 빵 나와요. A, C, E, G가 빵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왼쪽에 A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나오고요. B, A와 C 사이에는 양수로 나오죠. 그 다음에 C와 E 사이에서는 음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E부터 G까지는 양수로 나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음수로 나와요. 그쵸? 자, 얘가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증감표예요. 원래는 증감표를 다 그려서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해 들어가는데 나는 증감표를 다 그리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 낭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것들만 증감표 이용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fx 전체 제곱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자, 그래서 얘는 곱했어요. 음수 빵. 아이고, 일단 이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냥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라고요. 괜찮아요? 100% 확실하죠? 절대 안 틀립니다. 증감표 다 그리면은. 근데 왜 안 한다고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언제 이러고 있어? 평소에 연습할 때는 한 번쯤은 해보는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도저히 내가 이거 시간은 좀 남는 것 같은데 얘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때는 좀 해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그쵸? 물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도함수를 그려봐도 돼요. 도함수를. 어차피 여기서 기울기빵. 여기서 기울기빵. 여기서 기울기빵. 증가니까 양수죠. 양수. 그러다가 여기에서 또 기울기빵 나오는데 감소잖아요. 음수 나왔다가 또 양수 나오죠. 또 나오죠. 이렇게 되네. 부반대인 거. 언제예요? A보다 작을 때. 그죠? 증가. 감소. A와 B 사이는 부호 같잖아요. 증가. B와 C 사이 부호 반대잖아요. 감소. 다시 한번. A, B, C, D, E, F, G. A, B, C, D, E, F, G는 다 빵이에요. 일단은. 증가. 아니다. 왜 이러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온다고. 괜찮아요?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난 저렇게 하니까. 자신 있거든. 미안. 그렇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되고 시간이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안 헷갈리잖아요. 절대 안 헷갈려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미적분 선택자다. 어차피 이렇게 가긴 해야 돼요. 나중에 미적분 때는. 물론 미적분 때도 많이 하다 보면 얘를 안 쓰기는 하는데 몇 번 쓰다 보면 감 금방 잡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감소하는 구간이 언제? A와 B 사이 증가합니다. C와 D 사이 증가합니다. D와 E 사이 감소해요. 답이 3번이에요. 오케이. 3번입니다. 답은 자, 극대극소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오케이. 뿅. 호호호호. 지우고 있는 사람 없어요? 난 항상 똑같은 거를 지우지. 시간이 너무